6월 14일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여름 이적 시장도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대회 기간에는 이적 관련 공식 발표와 기자회견이 어렵기 때문에 며칠 내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파트너로 히메네스와 에제와 깁스 화이트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오늘 토트넘의 영입과 이적 상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토트넘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주장 로메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려고 한다는 속보가 나온 것입니다. 13일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 영입에 관심 있다. 로메로도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메로는 이탈리아 세리에의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직전 이탈리아 세리에의 최고 수비 반열에 오르며 올해의 수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일했던 토트넘의 파라티치 단장이 엄청난 경쟁을 뿌리치고 로메로를 영입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적료는 5,500만 유로, 약 816억 원이었습니다. 로메로는 거친 태클로 카드를 수집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토트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수비의 핵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메로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럽 매체들이 일제히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타 케우사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쿠보의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보다 적은 5천만 유로, 약 750억 원을 소시에다드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제대로 된 공격자원이 부족하다. 쿠보가 영입되면 브레넌 존슨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쿠보는 도쿄FC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본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 영원에 2019년 영입합니다. 당시 계약이 만료된 상황인 것을 유일하게 알게 된 레알이 공짜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레알은 연봉 150만 유로, 약 21억 원을 주면서 유망선수라고 바이아웃 금액을 2억 5천만 유로, 약 3,45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세를 피웠지만 쿠보는 1군에서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마요르카, 헤타페, 비아레알로 임대를 전전하게 됩니다. 결국 레알은 계약기간 종료 이전인 2022년 이적료 650만 유로, 약 93억 원의 레알 소시에드드에 매각해버리게 됩니다. 쿠보는 이적을 하면서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쿠보는 지난 시즌 41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소시에다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2월 2025년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 금액을 6천만 유로라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도쿄FC에서 공짜로 데리고 와서 93억 원에 넘겼고 소시에다드는 이제 900억 원에 토트넘에 넘기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엄청난 가격에 영입하면서 막판에 물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 축구 매체들은 쿠보가 이번 여름에 소시에다드를 떠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소시에다드가 900억 원을 챙기려고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쿠보에게 연봉 7배를 제안했던 메뉴나 공격수가 필요한 토트넘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메뉴의 제안이 유효한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복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알은 쿠보에 대한 50%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아웃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만 유로만 지불한다면 쿠보의 재영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레알도 쿠보를 최고 가격에 매각해서 450억 원을 챙기겠다는 의사가 확실합니다. 아마 초조하게 토트넘이 제발 데리고 가라고 손모아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토트넘의 쿠보 영입 제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차라리 레알 마드리드로 가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토트넘이 바이아웃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토트넘을 가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쿠보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쿠보를 데리고 가는데 1,000만 유로를 아끼려고 쓸데없이 바이아웃 금액을 낮추는 것이 불쾌하고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제안이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야후재팬의 댓글이 폭발할 지경입니다. 축하할 일이라거나 기쁘다는 지적보다 연봉을 손흥민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현재 쿠보는 소시에다드에서 170만 파운드, 약 28억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메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7배를 제시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7배면 1190만 파운드, 약 197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최고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연봉 약 1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쿠보의 영입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료와 연봉이 너무 높고 은돔벨레와 같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이유입니다. 구단과 포스텍 감독, 파라티치 전 단장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황금손이라고 불리는 파라티치의 이적 마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티치는 현재 토트넘의 주축이 된 유망주를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데려왔다는 극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도기, 로메로,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비수마, 골키퍼 비카리오와 드라구신까지 영입을 성사시켰습니다. 메디슨과 판더벤, 브레넌 존슨의 영입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최근 우도기의 에이전트가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라티치의 안목과 결단에 놀랐다며 토트넘 이적 내막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02년생 우도기는 이탈리아 국적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파라티치가 영입 작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벤투스가 인터밀란에서 바로 영입했을 것입니다. 파라티치는 만 18세의 우도기를 2,500만 유로, 약 370억 원으로 계약을 해서 세리에 A에서 제대로 뛸 수 있는 우디네세 칼초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우도기는 우디네세에서 34경기를 풀타임으로 출전했고 경험을 쌓으면서 기량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라티치는 지난 시즌 우도기를 토트넘으로 데리고 왔고 29경기에 나서며 주전자원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도기 에이전트는 이제는 우도기를 토트넘에서 빼올 수가 없게 되었다. 엄청난 이적료 제시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서 파라티치에게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특히 파라티치가 영입한 선수들은 저렴한 이적료와 낮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우도기는 45,000파운드, 약 7,400만원이고 판더벤은 50,000파운드, 약 8,200만원입니다. 비수마의 주급도 55,000파운드, 약 9,050만원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도기와 판더벤, 비수마처럼 맹활약을 하는 빅클럽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껌값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토트넘은 파라티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과 전력 보강을 계획 중입니다. 유럽 축구 매체들도 토트넘이 파라티치에게 영입의 전권을 위임했다. 파라티치는 포스트 감독과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파라티치의 황금손이 빛이 난다면 토트넘의 다음 시즌에는 우승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라티치는 유벤투스 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피파의 징계를 받기 전까지 토트넘의 단장으로 일했습니다. 과거 유벤투스 단장 시절의 혐의로 토트넘 구단이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받게 되자 바로 퇴직 처리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파라티치는 컨설턴트로 토트넘의 영입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도리어 이적 가능성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로메로와 쿠보의 소식은 토트넘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의 화려한 축구 경기를 지켜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박진감 있게 이루어지는 두 대회 소식과 토트넘의 이적 속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